저 역공방은 공지만 올렸다면 바로바로 마감이 되던데 왜 내 블로그에는 이렇게 광고 글만 달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터비쌤 박혜림입니다. 공방창업 가이드 두 번째 영상에 앞서서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4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공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수제 케이크 공방 10곳을 책임하에 지도한 경험이 있으며, 공방 창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공방 운영에서 교육과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방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수제 케이크 공방은 보통 판매를 전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교육과 판매를 병행하시기도 하고, 교육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세 가지 분류 외에도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폭넓은 확장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터비는 현재 교육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지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공방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이제 미술을 꽤 오래 공부를 해왔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미술교사가 되는 걸 희망하셨지만 공무원이 제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아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고 20살 때부터 한 7, 8년가량 아동미술을 지도했습니다. 미술 개인 지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모님과의 상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과 관련한 경험들을 쌓게 된 것 같아요. 또 미술 작가의 꿈도 일찌감치 접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때 일지망에 제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었고, 입시 매뉴얼 공식에 맞게끔 실기시험을 치렀는데요. 아마 3지망 학교였을 거예요. 실기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이제 만들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정말 먼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거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여학생을 딱 보고 나선 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미술 작가의 꿈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케이크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케이크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도 못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케이크 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과 자신 있는 일의 교집합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 있는 일의 그 교집합을 찾아서 목표를 조금 세분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성실함과 꾸준함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다 100% 성공 창업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왜 사업을 접게 되는 걸까요? 제가 7년 이상 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지만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그 90% 이상의 분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거나 노력을 게을리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잠도 줄여가면서 시간을 정말 갈아 넣으면서 일하다 보면 몸은 몸대로 상하고 시간에 늘 쫓기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죠.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닫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쟁업체와의 비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 역공방은 공지만 올렸다면 바로바로 마감이 되던데 왜 내 블로그에는 이렇게 광고 글만 달리는 걸까? 수업 문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홍보와 마케팅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자칫 경쟁의식까지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늦게 알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창업자 100명 중에 그 성공한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90명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초조하거나 조급하게 선택했던 일들은 대부분 후회를 동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경쟁사가 닌텐도라고 하듯이 공방도 생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 명품 브랜드 샤넬도 샤넬모드라는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해서 유서 깊은 공방들과 함께 성장했다고 하죠. 같은 케이크 공방이라도 각자 다른 전문성으로 저마다 특색을 지닌다면 아, 저기는 나랑 다른 분야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초조함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협력 관계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라이벌 혹은 경쟁 업체를 옆 공방이 아닌 한 샤넬 정도로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 이후에 교육 공방으로서 첫 클래스를 오픈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업의 난이도는 본인의 역량에 맞는 수준에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기본기 중심의 원데이 클래스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케이크 분야라면 아이싱이나 기초 베이킹 같은 분야가 되겠죠. 반복적인 수업 운영과 연습을 통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교육의 깊이가 생깁니다.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경험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확장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베이킹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검증이 된 공식입니다. 이와 반면에 높은 수익과 빠른 투자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능력 이상의 수업을 개설할 경우 부족한 수업 이해도만큼 수업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는 결국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미천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아이템 역시 교육 아이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령 창업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강생이 인근 지역에서 더 큰 자본을 들여서 동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다면 중요한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 수업 관련 노하우를 모두 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수업은 개설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고객분들은 불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모여서 평판을 만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사업 실패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고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에서 출발한 그 교육 사업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 전 분명히 명시를 해두는 게 수강생 입장에서도 그리고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